월요일 대박클럽의 최은정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돌아선 포근한 날씨처럼 오늘 국내 증시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 이상 오르면서 1627포인트를 회복했는데요.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수급의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대박클럽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닉네임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매일매일 두 분을 추천해서 색채의 연금술사 로우전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닉네임 청림신사님께서는 솔로몬님, 최은정 아나운서님 좋은 일 하셔서 복 받으시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한 분이죠. 1억만 벌기님. 대박나게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재미난 문자 메시지, 응원의 문자 메시지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015-8500-1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요.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솔로몬님. 네. 오늘은 국내 증시가 2% 이상 크게 올랐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고수익 내신 전문가들도 많으신가요? 네, 오늘도 뭐 꾸준하게 수익들을 내시고 계셨고요. 네. 오늘은 또 지수가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골고루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골고루 이렇게 올랐다라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 고수익을 얻은 전문가는 현재 독립문 클럽을 이끌고 있는 독립문 클럽의 그 독립선언님이 오늘 그 전화 연결이 되어 있으신데요. 네. 예전에 한번 그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KG케미칼. 네, KG케미칼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아마도 중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독립선언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은정 앵커님, 독립선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KG케미칼로 큰 소익 거두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네,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예, 우리 대박클럽을 통해서 지난 2월 1일 날짜에 향후의 관심주로 이제 KG케미칼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저희 이제 공식적인 포트폴리오에는 얼마 전에 한 2월 중순경에 KG케미칼을 저희 독립문 클럽의 정식적인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략 한 12,300원대에서 12,500원 선에서 매수한 이후에 현재가가 이제 13,500원임으로써 대략 한 이제 9% 내지 1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월 1일 날 관심주로 대박클럽에서 소개를 해드릴 때도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현재 시장은 어떤 지수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포커스를 좀 맞추기보다는 향후에 어떤
재료적인 또는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과 테마 그런 업종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상반기에 기존의 부천 공장 부지가 이제 5개 보금자리 주택 지구에 편입이 되면서 대략 한 7월 달 정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보상 금액이 대략 한 2천억 정도 전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KG케미칼의 현재 시가총액이 1,400억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보상 금액이 KG케미칼에 유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한 그러한 그 보상 금액이 유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KG케미칼에 있어서 어떤 신규 사업 진출이라든지 재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유보금 증가에 따른 안정성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상승의 모멘텀 외에도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이제 저가 형태 유통 사업인 오르페 신규 사업이 기본적으로 성공적으로 런칭을 함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2010년도 KG케미칼의 매출이 한 3,8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신규 사업인 오르페 사업이 한 800억 수준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독립문클럽 아에서도 단기적인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좀 묻어나가는 그런 좀 중장기 종목군의 가치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보다는 일단 한 대략 저희가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 2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시에 독립선언님을 따라서 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기분이 많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사고 싶으신 분들도 어떻게 지금 이 시점이 매수 시기가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 자체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12,500원 이하에서는 이만 지지대를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에서 다시 재편입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13,000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어렵게 저항에 대한 도전을 하다가 얼마 전에 안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신규 매수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한 13,000원 선 정도 초반권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 3월 초까지는 상승의 기조적인 흐름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리스크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오히려 14,000원을 이제 돌파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차트에서 보시던 것처럼 기존의 직전 고점들이 14,000원대를 이제 저항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선을 돌파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매물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좀 빠른 탄력이 예상되는 만큼 한 13,000원대 초반에서 저희 독립클럽과 함께 공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립선언님. 예. 또 다른 종목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예. 일단은 현재 시장의 포커스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강하게 여기서 강하게 1700포인트대까지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화두는 시장에 있어서 종목이 어떤 그 상승에 대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업종과 테마에 포커스를 맞춰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나로 발사에 따른 우주항공 테마 역시도 5월 달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꺾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남북경협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하는 남북 정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군들은 아무리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3월 중순에 전기자전거 출시가 양산이 예상되고 있는 삼천리 자전거라고 하는 종목을 오늘 관심주로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뭐 기사로도 나오긴 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급등의 패턴들을 좀 갖추고 있는 상태이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쉽게 주가가 꺾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 15,500원 이하에서 조정을 한번 완성했던 삼천리 자전거의 경우에는 3월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자전거, 오늘도 보시면 전기 오토바이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같은 코디에스 같은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결국 3월 중순에 전기자전거 양산에 따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삼천리 자전거와 같은 또 시장의 화두죠. 정부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녹색 성장 관련한, 저탄소 녹색 성장 관련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만큼 이러한 정부 정책과 맞물리고 또한 단기적으로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3월 중순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과 테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현재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삼천리 자전거가 향후에 관심주로서 좀 현재 편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립선언님. 예. 네, 오늘 전화 연결 축하드리고요.
예, 자주 좀 불러주시고요. 네. 저희도 예. 언제나 독립선언님의 전화 연결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독립선언님께서 KJ 케미칼을 가지고 현재까지 10%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시다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왕초보채 현장의 투자 얘기를 이어갑니다. 네,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상승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종목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LG화학과 휴맥스가 20%가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이 10%씩 이렇게 해서 5종목이 있고요. 현금은 아직까지 30% 그대로 있습니다. 자, 솔로몬님.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급등했는데요.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향후에 증시가 이제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을 경우에는 아직 최종적인 바닥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바닥 확인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려고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640 내지 1650선에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비로소 지난 금요일 날의 저점이 또 다른 저점이,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2월 중에 최저점 대비 높아지는 저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바닥을 확인했다 하는 그런 그 기술적인 시그널을 제시해 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지금 1640선, 1650선에 안착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만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기관들의 매매 전략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2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던데요. 기관들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투신, 연기금, 보험 전체적으로 많은 그 기관 투자가들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매도를 좀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히 그 순매수 규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주된 이유는 오늘 기관들 쪽에서 매수 가담했던 상당 부분은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수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수는 기관들, 특히 펀드 매니저들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유입되는 매매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차익거래 매수가 들어온 것을 감안해 보면은 오히려 투신사 쪽에서는 오늘 주식을 상당 부분 많이 팔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투신들의 경우에 보면은 지수가 1600선 이하로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하는 반면에 오히려 또 1640, 50선의 이러한 기술적인 저항대에 오게 되면은 또 일부 오른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가장 중요한 대세 추세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1640선, 1650선을 돌파해주기 위해서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만 가지고는 돌파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더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제공이 되거나 또는 기관 투자가들의 참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이후에 돌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오히려 지수를 모두 오르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외국인들을 응원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죠.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특히 투신 쪽에서의 펀드 매니저들의 전략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단기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한국 증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신 쪽에서의 그 펀드 매니저들의 시각 자체가 썩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런 것 같아서 당분간은 현재 지수대에서의 어떤 박스권 흐름도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들의 기대일 수밖에 없는 수급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솔로몬님. 네. 지난주에 제가 모베이스나 테크노 세미캠 중에서 네. 뭐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시장의 흐름을 봐가면서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중에서도 IT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죠. IT 기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인 네, 예. 모베이스에 관심이 가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봤었거든요, 네, 주가를. 예. 그런데 이상하게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는데 모베이스의 주가가 그렇게 신통치 않게 움직이더라고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막판 들어서 3%나 급등을 했습니다. 사지는 못했고요, 솔로몬님. 네. 내일 다시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일단 사기 전에 한 번 더 여쭤보려고 매수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모베이스 어떻게 내일 사도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최현정 아나운서의 그 초보 투자일지 포트폴리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차가 조금 대응하는 데 있어서 시차가 조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데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오늘까지 올랐기 때문에 4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내일 만약에 오른다라고 가정하면 5거래일째 사야 되는 거고요. 또 내일 아주 잘 사면 모르겠지만은 적당하게 또 높은 가격에서 사면은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6거래일째 연속 상승이 나와야지 또 되는 상황인데 부담스럽겠네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마이너스 나왔을 때 샀으면 결과적으로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네, 전화를 드릴 걸 그랬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테크노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안 움직였었죠, 그죠? 네, 이 부분들은 오히려 테크노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한 단계 밀려주면은 또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이번에는 한번 사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일 올랐는데 장중에 또 많이 오르면 오히려 한번 좀 치고 빠지는 그런 타이밍을 구사해야 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모베이스를 좀 가져가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내일은 시기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테크노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밀리면 좀 접근하기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사기 좀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고 또 테크노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지면 사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그렇다면 왕초보체 현장이 오늘까지 내고 있는 수익률 확인을 해봐야겠죠.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제가 가진 종목들의 수익률도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LG화학과 휴맥스, 아가방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 5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확인해 볼게요. LG화학이요. 오늘 0.97% 상승하면서 다시 수익권 내로 돌아왔습니다. 하림이 여전히 잘 가고 있고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조금씩 다 올랐거든요, 솔로몬님.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을 확인해 봐야겠죠. 네, 1.93%. 지난주 금요일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게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시가총액 네.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꽤 많이 올랐던데 네. 제가 가진 종목들은 0.몇 %씩 상승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많이 오르기 위해서 네. 지금 꾹꾹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스프링이 눌려졌다가 탁 튀어오르듯이 아마 급격히 또 수익률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님. 솔로몬님의 말처럼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요.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갑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디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종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종의 위드인.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지혜로운 솔로몬과 함께하는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주 돌발 퀴즈 정답을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지난주 문제는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것이 최소한 시중금리 수준보다는 높아야 이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이것은요, 바로 1번 ROE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스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이용권을 가지고 가셔서 하이리스증권방송에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돌발 퀴즈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강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님,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강의해 주실 건지요? 우리가 지난주 후반에 배웠던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분석의 주요 지표들을 가지고 한국 증시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다른 많은 그 선진국가 또는 이머징 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한국 증시가 과연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내일의 경우에는 또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 20여 종목들을 두고요. 그 20여 개 대표적인 종목들의 현재 수준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한국 증시 그리고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저 퀴즈, 대박클럽 퀴즈 부분들을 설명하셨을 때 ROE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ROE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하나의 지표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좋은 기업을,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낮은 종목을 찾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표가 바로 PER이라는 지표죠. PER. 네. PER. 이거는 식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이익 분의 주가입니다. 이 이익이라는 것은 주당 순이익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익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얼마만큼 평가를 받고 있는지, 거래가 되고 있는지, 얼마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익이 많은 상황이라면 주가 밑에 분모가 이익이니까요. 이익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면은 이 값이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 PER 값이 낮아지는 게 낮은 PER. 그래서 저 PER 종목을 우리가 선호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찾으셔야 할 종목은 낮은 PER을 갖고 있는 종목. 즉, 이익에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낮은 종목을 찾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종목 찾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상에 놓여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솔로몬님, 네, 예. 그러면 저 PER주를 고른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만큼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또 다른 식으로 약간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 대박클럽 퀴즈 할 때 ROE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예, ROE라는 것은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네, 퀴즈의 문제처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기 자본, 순수한 자기 자산을 가지고 한 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것인가를 비교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순수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시중 적금을 들어놓는, 예금을 들어놓는 것보다 이자가 낮다라고 하면, 이자율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회사가 한 해 장사를 잘했다라고, 경영을 잘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퀴즈의 그 보기처럼 자기 자본 이익률이 최소한 시중 실세금리,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이 ROE는 역시 식은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분의 이익입니다.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자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순자산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또 다른 지표, 이익과 관련된 지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를 PER이라고 그러죠. 그죠? PER이라고 그러고, 자산과 관련된 지표를 PBR이라고 하는데요. 이 순자산은 PBR이 아니죠? PER은 이익분의 주가니까 이 식을 갖다가 이렇게 놓는다면은 위에는 PER분의 이익은 PER분의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순자산은 PBR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ROE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결국 PER분의 PBR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복잡해지나요? 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ROE는 PER분의 PBR로 나타내는데요. 이제 이 식을 갖다가 PER로 다시 나타내 볼까요? PER로 나타내면은 이 PER이라는 것은 결국은 PER을 이쪽으로 보내버리고요.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ROE분의 PBR이 되겠네요. 네. 식은 ROE분의 PBR이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낮은 PER입니다. PER이 낮은 종목을 찾고자 하니까요. 이게 낮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PBR이 낮거나 작거나 네, ROE 값이 크거나. 그렇죠. 네. 네.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들은 PBR이 적거나 ROE가 높은 종목을 찾는 게 바로 PER을 낮추는 종목입니다. 솔로몬님, 네, 예. 칠판에 굉장히 많은 식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그 식 있잖아요. 네, 예. PER은 ROE분의 PBR이다. 네, 이 식만 예. 기억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복잡한 거 다 지우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낮은 PER, 저 PER 종목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 PER을 찾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PER의 식은 ROE분의 PBR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PBR이 낮거나 ROE가 높은 종목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로 그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X축을 갖다가 ROE라는 축을 두고요. 그 다음에 Y축을 PBR로 두었을 경우에 우리는 PBR이 낮은 걸 선택해야 되고요. ROE가 높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좌표를 하나 긋는다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것은 PBR이 높은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높고 ROE는 낮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높고 ROE는 낮은 쪽으로 가게 되고 이쪽에 있는 것은 PBR은 낮고 ROE는 높은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A 국면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B 국면이라고 그러면은 A 국면에 비해서 B 국면에 위치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좌표를 이렇게 그린 것은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좌표를 이렇게 그렸을까라고 말씀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님, 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ROE와 PBR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네. X축이 의미하는 거랑 Y축이 의미하는 거. 네, X축은 ROE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 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한 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느냐 하는 그 값을 찾는 것이고요. PBR은 그 자산이
현재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 주가 수준하고의 비교치를 나타낸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좌표를 그려놓은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좌표를 통해서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PBR의 값이 얼마고 ROE 값이 얼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특정 지점에 좌표를 점을 찍을 수 있죠. 그 점들을 여러 군데 찍어가지고 여러 종목들과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좌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A에 위치하고 있는지 B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C나 D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서로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은 과소평가되어 있는 바로 B의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칠판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과소평가된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사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그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부분들은요. 세계 네. 여러 나라들의 주식 그 분포들을 갖다가 저 ROE와 PBR의 분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하고 관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Y축은 PBR입니다. 우리나라의 순수한 자산 대비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주가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그 위치를 Y축에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축, ROE죠. ROE는 바로 한국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한국의 좌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의 좌표를 확인해 보시면은 한국의 좌표의 위치를 보면은 X축 값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약 15선 근처, 15%, ROE가 15%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산을 가지고 한 해 1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님, 네. 저기 많은 점들 중에요. 네. 중간에 점선으로 십자 표시가 된 게 있잖아요. 네, 저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 십자로 표시되어 있는 가운데 크로스 되는 지점이 바로 지금 화면상에 보여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평균 위치입니다. 평균 위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X축으로 그어져 있는 수평선으로 그어져 있는 점선이 있죠. 네. 대략적으로 한 1.6, 1.7 정도 되는 위치인데요. 그 위치가 바로 PBR의 평균치라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PBR은 약 1.3배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평균치에 비해서 한국의 자산 가치가 주가 수준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ROE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의 평균치가 약 1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ROE 위치는 약 15%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평균치에 비해서 높게 더 이익 성과가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위치가 보면은 조금 전에 그 여러분들이 보셨던 과소평가되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 사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죠. 한국이. 네,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좌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저 왼쪽 편에 머물고 있죠.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일본 기업들이 그 자산을 가지고 제대로 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겨우 한 6% 정도의 ROE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가지고 한 해 6%밖에 이익을 못 낸다고 하면은 사실 일본 기업들의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거든요. 네, 평균치가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13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평균치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식에 대해서 향후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랑 종종 자주 비교하는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을 우리하고 보면 대만은 지금 2, 4분면에 있죠. 아까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ROE도 낮고요. 자산 대비 주가 수준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중국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중국은 이익률은 우리보다 조금 높죠. 브라질도 그렇고 남아공화국도 그렇고 이렇게 이머징 마켓들의 성장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여전히 이머징 마켓들의 올해 이익 성장세가 돋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PBR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PBR이 다소 좀 높다 하더라도 이익 성장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역시 일본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은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머징 마켓의 올 한 해 성장세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현 시점에서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최근에 조정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더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 일부 후퇴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정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해봤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주가 수준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서 있다는 점,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올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까지도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돌발 퀴즈를 드려야겠죠? 오늘의 문제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ROE는 이건 나누기 자기 자본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이익, 2번, 이발.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죠. 015-8500-1110번을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우상단에도 계속해서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에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먼저 1599-7770번 전화로 연결된 시청자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시노팩스에. 시노팩스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예, 6,080원에 6,080원에 30%에. 30%요. 예. 네, 현재까지는 수익권 내 계십니다. 예, 예. 네,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어머니 삼성에 터치 스크린 납품한다 해가지고, 예. 네. 예, 터치 스크린 하면은, 새로운 방식으로 터치 스크린 채택하면은, 시노팩스가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주식을 매입했거든요. 네. 예,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예.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노팩스가 얼마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겠네요? 그렇지, 거기 채택만 되면은, 지금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 갖춘 그 회사가 될 것이거든요. 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종목을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예. 솔로몬님께요. 예, 예. 자세히 진단 부탁드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솔로몬님. 네. 시청자님이 알고 계시는 지식이 맞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주세요. 네. 부분적으로는 맞고 또 부분적으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포인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 터치 스크린이라는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터치 스크린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분석자들은, 분석 애널리스트들은 이 터치 스크린이라는 기술 자체가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치 스크린에 대한 어떤 향후 실적이나 또는 성장세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터치스크린 업체인 디지텍 시스템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일부 증권사이긴 합니다만은 투자 의견을 오히려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납품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면은 시노펙스의 올해 한 해 성장세는 다분히 우리가 기대해 봄직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고 있는 시노펙스의 그 실적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시노펙스의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현재 주가 수준의 그 PER을 찾아보면은요, 대략 한 9배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9배라는 부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터치스크린 업체들의 PER, 퍼 수준이요, 9배 이하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노펙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의 여부를 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모멘텀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다고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 어떠한 모습의 성장세를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노펙스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상황도 지금 이러한 그 모멘텀을 반영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6,000원대부터 6,500원 선 사이에 놓여 있는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 저항을 갖다가 이제 돌파를 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역배열되어 있다가 이제 서서히 정배열되어 가는 초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따라서 최대 강권은 이제 6,500원 선을 돌파해 나가면서 꾸준하게 그 패턴을 만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밑에 거래량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량도 비교적 꾸준하게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매물대에 속하는 위치에서 거래량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차트상으로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부분들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까지 약 한 5,700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현재 가격대에서는 사신 가격 근처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홀딩을 해 가시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유해 나가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적정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현재 가격 기준을 보면은 약 한 20% 내지 한 30% 정도의 어떤 그 목표치를 위로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대략 한 넉넉 잡고는 한 8,000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선까지는 한번 기대해 봄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향후에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 들어서 상승세도 두드러지는 종목입니다. 기아차인데요. 매수가가 21,650원이고 비중이 만만치가 않네요. 80%가 있습니다. 솔로몬님께 기아차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기아차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흐름들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는 신고가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기아차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뭐 최근 몇 주 동안에 나왔던 그 도요타와 관련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기아차의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현재 기아차가 거래되고 있는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상되고 있는 PER, 즉 올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현재 약 6배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장 평균 수준만으로도 평가받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에서 거의 한 5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거든요. 네. EPS가 대략 3,500-600원대 정도 나옵니다. 3,500-600원이라고 하면 PER 10배 정도로 부여하면은 무려 35,000-3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높은 PER을 갖다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익 성장세가 계속해서 증가세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올해 기아차의 이익 성장세는 작년 대비 정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2009년도에 이익이 벌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EPS 그 정도 수준까지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보다 2010년이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2010년은 2009년 수준에서 머물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기준이라 하더라도 기아차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아차의 상황은 시장 상황이 좀 더 개선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여력은 있습니다만은 기대치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27,800원 선 정도가 적정 가격 목표치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더 높게 보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있고 또 그보다는 다소 좀 못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약 한 25,000원 선 정도까지가 목표치 정도로 설정해보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아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유 상태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네. 비중은 저는 오히려 줄여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기아차의 향후 주가 상승 속도는 점차 더 완만해져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저평가 받았던 종목으로 서서히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정해 나가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차까지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자, 솔로몬의 시크릿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를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ROE는 이건 나누기 자기 자본이다 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이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의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급등락하는 증시를 보면서 울고 웃고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큰 숲을 보고 나무는 나중에 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먼저 시세를 잘 살펴보고요.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기관의 투자가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될 것인가 꼼꼼히 살펴보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